이제는 까마득한 기억이 되어버린 시골살이의 기억. 모정마을에는 30분 남짓 할머니들이 친자매처럼 기대어 살고 계십니다. 한때 고운 색시였을 우리들의 할머니들. 아들딸, 때로는 그 아들딸의 아들딸까지 손수 키워주셨던 분들입니다. 아이고 맘살이 이거 짱이고. 아이고 이거 와 이래놨노. 이거 이제 못 먹는다. 야 먹지 마라. 니 죽는다. 고치다 늙어가. 맘살이야 땅이 보았다 땅이. 이거 한 개 다 고쳤는 것 같다. 모정마을의 사총사 할머니들을 졸졸 따라가 보겠습니다. 옷이 한. 그럼 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있었나? 아이고 나는 또 밭에 갔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반들반들 형제처럼 비슷한 플라스틱 슬리퍼들처럼 할머니들도 닮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언니가 누구셔요? 언니 여기. 우리 어머니가. 동갑 우리 동갑. 근데 어머니 머리가 까마시고. 머리 그리고 까마이 뭘로 들여서 까맣지. 나는 인물 들였거든. 이거 거의 나나네. 언니는 맞아. 나는 여보다 동생인데 머리는 더 보았다. 우리 어머니는 그 막내셔요? 예. 막내. 근데 지팡이는 내가 문제. 시장에 보니까 내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시장에 미기 나섰대. 나든겨. 나는 안 나섰더라. 봤다. 우리 팀에 텔레비 나오셨는다 이거. 좀 일찍 가야 된다 일찍. 그 진영장은 생일날 그 몇개 김에 안 봐. 진영양은 안 돼요. 김에 가야 된다 김에. 예, 저절이 국물 처리다. 낙새가 좀 많이 고기가 작네. 많이 흔했어요. 비만 하면 오면 막 고기가 뭉치가지고 내는 물 아래게. 따라 올라. 메기가 그렇게도 많았다는 화포천입니다. 여름이면 시커멓고 통통한 메기들이 그득했다고들 하십니다. 그 메기들을 고아 상에 올린 메기국은 김해의 일품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백전노장 할머니들은 화포천 대신 시장에 메기를 낚으러 오셨습니다. 아니야 메기 집이 봐. 언니 어디 갔다 왔니? 아 메기 많이 있나? 오늘 그 전설의 메기국을 끓여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메기국 끓일 때 어머니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거 좋지 큰 거. 그래. 이야기도 좋고. 물침이도. 물친다 여기. 메기들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보기는 하지만 5kg 조금 안 됩니다.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니는 이제 오늘 죽는다. 신선한 식재료를 확보하신 우리 염라 대왕님들. 냉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즐기시는데요. 가면서 위에가 꿈틀꿈틀거려 사네. 갈락해서 네가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끓여 가고 말지 걸. 어디 갈라켜서 왔어요. 낚시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막 어쩌 막 많이 잡아놔면 막 집에 갖다 놔면 이제 나는 일하고 가 지니까 이제 맨댄다 했는데 나는 막 할배들 하고 막 밥하고 해가지고 막 미국 잡고. 아또 참말 너무 몸살 나도 모르 자꾸 잡아서 왔어. 이 잔뜩으로. 내가 아버지는 내가 안노.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내가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고. 메기국 끓이던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까지 나는 걸까요? 눈물 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울지 마라. 사십 년 된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 길어 올린 덕암댁 할머니. 다른 분들이 밭에서 식재료를 모아오는 동안 메기들을 곱게 담가둡니다. 죽었나? 와 꼼짝도 안 해. 안 죽었냈어. 하는 지인 하리 한번 못 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파 까가지고 사고 이제 된장 뜨고 된장도 우리 집에 쫓겨 있는 거 떠가지고. 가만히 가니도 가보지 말고. 옛날 말고 앞서고 영감이 있어보자. 자 된장 요 쫓겨 우리 집에 있는 거 쫓겨. 아 또 그런데 땀 어디 흘리네.
투덜투덜 땀도 뻘뻘 흘리며 모아온 푸성기들이 정갈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메기 국기린 데는 메기하고 배차하고 도란대하고 꼬사리하고 요 숙주하고 파하고 또 방어하고 그래 들어가. 그래 들어간 맛이. 난지 닭기리가 또 산초도 넣어야 되고 산초가리. 남편들이 화포천에서 의기양양 잡아온 메기들을 색시들은 우물가에서 하나하나 맨손으로 다듬었었습니다. 소금은 왜 넣으세요? 이거 소고등이 찐득찐득 하거든. 그거 버섯이라고 그래. 이부스 찐득찐득 하나 애기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거 보라. 시원한 우물물로 여러 번 씻어 점액질을 빼낸 신선한 메기들이 드디어 할머니의 부엌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부뚜막 앞에 선 우리 할머니. 오랜만에 가마솥도 꺼내 걸어놓고서는 불을 지폈습니다. 50년 된 가마솥으로 옛날 기분 한번 내보시겠답니다. 이제 애라 공부를 안 돼 또 새로 더 먹어야 된다. 그래 국기를 먹은 게 맛있대 자꾸 그 전에요. 맛있더라고. 옛날엔 저기다 밥도 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밥솥 아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밥솥. 이거 내 식구 안에 이거 어휘 매 씻어놨다. 가마솥의 열기 속에서 메기가 잘 고와졌습니다. 익어 부드러우면서도 메기살에 결이 살아있어 살짝 꼬들꼬들한 식감. 그것이 메기국의 백미랍니다. 아우 맛있다. 소금부터 지어라. 아니 뭘다 저기 있는 데면 저기 장보 나서라 그거 해야 된다. 맛있다 맛있긴 맛있기는 맛있겠다. 맛있다.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화포천의 자연이 준 메기가 고와졌으니 이제는 할머니들의 손맛 차례입니다. 할머니들 표현에 따르면 건더기에다가 양념치를 하시는데요. 나 건더기가 잡기 싶다. 된장은 짬 기름이 안 나라고 넣고 고춧가루는 얼그리 하라고 넣고 그렇지 뭐. 알그리 하라고. 양은 얼마나 넣으셔요? 양 봐가면서 여치 그 양이 한 장이 없는 게라. 내가면서. 따로따로 왜 안 넣어요? 따로도 아니야. 따로는 맛없어. 이래 해야 맛있어. 닦였은 데다가 돼. 본래 초인류 요리사는 계량컵을 쓰지 않습니다. 가마솥에 채소들을 뭉텅뭉텅 역시 눈대중으로 집어넣습니다. 채소와 양념의 감칠맛이 메기살 고유의 풍미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아이고 싱거워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싱거워. 간이 좀 안 맞다 싶을 때도 역시 눈대중, 손대중으로 과감하게 맞춰갑니다. 다시 똑같이. 이런 얘기야. 응. 뭐 봐. 소금도 아이고 어시기야. 단호하시네요. 장비 한 비 다 붓고 소금도 한 주먹도 들였다. 결국 소금 한 주먹이 더 들어가고 나이 맞다. 아니 어디 아니 자꾸 여도 자꾸 매기. 간 맞추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파와 경상도 음식에 빠지면 섭섭한 방아잎이 가마솥으로 들어갑니다. 사지겠나? 그 사이 맏언니 두 분은 무언가를 두들겨 빻고 계십니다. 아이고 좋지요. 산초 요거리 이으면 비린내가 안 나고. 향기 내나고.
비린내가 안 나고 뭐 한기가 냄새 나고 좋은 건 하죠. 냄새. 경상도의 대표 향신료 산초입니다. 이제 설계대 한숨. 내보하고 뭐 하는 짓이 다 해라. 죽으면 한 놈만 주지 또 두 놈 다 죽으라고 저 놈이 받고 받았지 뭐. 욕 받았다 오늘 천장 받았다 참말로. 저건데 저런 몸살 나면 잖아. 그러다 보니 내 땀을 흘리니까 막고 말 빼겠네. 욕 받았다 이게 욕 받았다 이게 욕 받았다. 뭐든 너가 그래 함께는 그래 한다 이거. 너 하나만 그래. 너 하나만 할 수가 있나? 어릴 적 시골에서 한 입 가득 넣고 즐거워했던 우리 할머니의 음식. 오랜만에 할머니들이 시범을 보이신 장엄한 음식 메기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따 고기 맛있겠다. 한 그릇 그득 담은 메기국의 향이 코끝을 타고 미간까지 번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국 맛있겠다. 국물 할머니 말하는 아 산초가 왔나? 이제 저녁이다. 그럴 수도 있다. 저녁은 아니고 중파. 내가 식는다. 더감댁 할머니가 먼저 시식하십니다. 하루의 수고가 사르르 녹아 웃음으로 번집니다. 제가 갔네. 역반수가 그 덕분에 우리는 잘 먹습니다, 엄마. 우리는 수분이 좋은데. 내일 자고 나면 또. 응, 10시 먹은 게 좋다. 맛있다. 응, 고생했. 더감댁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꼬꾸라 할머니 있고. 여럿이 함께하면 고생도 견딜 수 있고 별다를 것 없는 음식도 맛있어진다고. 그 모든 걸 함께한 이웃, 내 할머니가 저기 가십니다. 싱싱한 재료 가득 넣어서 푹 끓인 국을 크게 한 숟가락 손주 입에 넣어주시는 우리 할머니들. 고우신 그 얼굴들을 뵈니 자꾸만 행복한 웃음이 납니다. 청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요 연애나 가슴에 좋다 수심도나 많더라 이렇게 청춘가 날 다려가거라 날 다려가거라 돈 많고 잘난 놈아 좋다 날 다려가거라 돈 많고 잘난 그 청년들은 다 어디 가버렸기에 우리 할머니들 아직도 이렇게 목 놓아 노래하고 계신가요? 장산도 분들은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어디 나만 잘하지 할머니들이 다들 노래를 잘하시는 건 여기가 장산도 들노래의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재이기도 한 장산도 들노래는 연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라고 합니다. 한참 만에 허리를 펴보시는 할머니. 옛날에는 아주 뭐도 가난한 거 배도 그렇게 물짠 거 댕거 그런 거 타고 못고 댕거 우리 애기들 결칠 때 머리에다 입어주고 그러고 된 거지. 며느리들보다 딸하게 봐라 며느리 딸보다 하라게 봐라 못해 이것도 그렇게 우리 딸이 그랬단다 엄마 응? 엄마 속에서 나온 우리는 이렇게 편히 산디 엄마는 뭔 일로 일한 데가 생겨가지고 오시 장산도 들노래를 여인들의 고달픈 삶이 서려 있는 노래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천양지서
장산도는 천일염으로 유명한 신안군에 속한 섬입니다. 건강한 소금을 만드는 바닷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짠물로 만드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놈 가지 말 테게. 갯물 떠다가 두부하면 두부가 부글부글해가지고 어찌게 맛있어. 우리 이번에 그 그러니까. 두부에서 진짜 잘 먹었어. 갯물을 간수로 쓰면 맛 좋은 두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포서 강주 오기로는 안 하고 전라 저희 신안군만 이제 섬 1,400개 면에 섬들만 이렇게 두부 해 먹지 이 갯물로. 저는 두부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나 저희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걸 저는 이제 보고 좀 배웠죠. 오늘은 역사가 수백 년 되었다는 장산도의 전통 두부를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산도의 들에서 수확한 순수 국산콩 닷대를 풉니다. 이놈 해야 한 솥을 퍼. 밭대를 해야. 두부를 한 손 만들어 두면 여러모로 쓰일 때가 많아 인기였다고 합니다. 잔치 때. 그럴 때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일할 때도 하고. 이제 일하려면 국 기를 것이 없잖아. 그럼 소고기 조금 사다 놓는 놈 있으면 썰어서 그럼 찌개에서 정심도 먹고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에다 해서도 먹고 그런 게 이제 안 한 사람은 안 해도 이제 자주 해. 이제 우리들은. 깨끗하게 씻어 불린 콩을 정성스레 맷돌에 갑니다. 이 전동 맷돌은 큰사위가 두부 자주 해주시는 장모님께 선물한 것이라네요. 갈아낸 콩물은 여러 번 걸러내야 하는데요. 이 지난한 공정에는 시골에서 늘 다재다능하게 쓰이는 포대자루가 이용됩니다. 순두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순두부가 두부가 되지요. 자루에 2-3번 걸러서 입자가 너무 깔깔하지도 너무 곱지도 않게 조절을 하십니다. 저거 시계다 달아야 이렇게. 이제 콩물을 팔팔 끓일 차례.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이웃들이 돌아가며 져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콩내가 나. 젖으면 콩내가 살을 나면 우르르 올라와. 그러면 그럼 이제 물 줘. 무슨 물? 이거 물. 여보 간소물 준다 이거. 갯물을 줘야 이제 두부가 되지. 드디어 마법의 물이 등장할 시간. 요즘 두부 공장에선 수입 간수를 쓴다는데 장상도에선 조수의 순환과 뜨거운 햇빛이 만들어낸 고향의 갯물이 간수로 사용됩니다. 우리 쌀게. 마침내 콩 단백질이 응어리지면서 꽃이 피듯 소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고향 바닷물의 세례를 받은 콩이 두부 모양을 갖춰가네요. 아니 그만 얼려만 넣으면 된다. 손때 묻은 나무 도마로 두부를 눌러놓는 동안 짜보면 난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비법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팍팍 끼리면 안 신다고. 응. 덜 끼리면 능청능청해갖고 끓어. 쉬어. 그렇게 팍팍 끼려야 안 쉬어. 어르신네 가서 제가 술 한잔 잡수시오. 능청능청하지 않은 찰지고 단단한 두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4남매의 조카까지 키워냈다는 진금순 할머니의 삶 속처럼 저 속에도 갯물의 진한 소금 맛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예, 손님 아니에요. 이러시오. 이러시오. 동네 잘. 조금은 거칠어 보이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짙어진다는 장산도 갯물두부. 이리 와야 당수가. 꼭 내가 불러야 될 거. 이리 뭘로 와 오셔? 얼른 막걸리 한 잔 먹고. 양념에 찍어 한 입 넣으면 두부의 보드랍고 담백한 느낌과 달고도 짭짤한 양념이 오묘한 맛을 만들어내겠죠. 땀 흘려서 이렇게 우리 여기 딸도 갖고 조카도 같은 이 아가씨들도 갖고 부인도 갖고 그런 아줌마들 이쁘고 잘 먹고 좋지 않아요. 잘난 놈들, 돈 많은 놈들 다 놓쳐버렸다며 우스갯소리 하시던 우리 할머니들. 두부 한 입 나누시고는 흥이 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듣는 들노래. 어깨가 들썩이지 않으시나요? 다정했던 할머니의 부엌. 그 기억을 거슬러 속초로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사연을 안고 모여든 실향민들의 항구 속초항. 바로 그 옆에는 함경도를 고향으로 둔 분들이 모여 사는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한때 부엌의 거장이셨던 우리 할머니들이 서로를 벗삼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이 친이. 그 집어놓은 게 아니니. 아 이건 내가 내놓은 게야. 있는 거잖아. 언뜻 들리는 이북 말소리. 아 비방미래도 무슨 여기. 8, 9, 14개. 여기는 다 이북사람이 고향 들어간다고 다 부산서 사다가도 올라오고 저기서 사다가도 모두 주먹 쥐고 올라와서 이렇게 된. 주먹 쥐고 올라왔다는 그곳. 항구엔 당연히 억척스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에 기대 살아가기 시작했던 수많은 젊은 어부들과 그의 아내들. 떠나온 고향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실향민들은 사방천지가 솔밭과 백사장 뿌리던 이곳에 마을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여기 집이 몇 집 없었네. 차츰 모두 고향 간다 일로 자꾸 들어오는 기지. 아침에 일어나겠다 뭐 화장실이 없을 거다 모두 여기 막 줄 앉았네. 누나 없이 어리고 아고 남자 여자 다 줄 앉아가지고 골만 꾹 들이밀고 비우 보고 모두 가고 그랬네. 예.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저 배들이 고향 함경도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상상한 적 이노사 할머니도 참 많으셨답니다. 옆집 사는 큰 며느리가 왔습니다. 사왔어 어머니. 한 마리 2,000원 달래. 그렇지. 응. 여기다 놓고 해요. 오늘도 한 마을 사는 큰 며느리를 시켜 명태를 사왔습니다. 명태 식혜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놈 싹쳐 이거. 그것만 빠져서 다 쳤는데. 쳐야 돼.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진지 잡수시고 이 식혜를 잡수셔야 입이 개운하다 식혜 꼭 먹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식혜 꼭 먹네. 두 쪽이라도 시키면 마지막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북 사람 습관 세지. 명태라는 이름도 함경도 사람이 붙인 거라는데 함경도 분들 명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테다. 형 알테라 그러더라고. 내가 숯해달라니까 알테다. 좋지. 순놈이 좋지. 안 넣으면 아리스가 살이 좀 엽지. 도톰하게 찰진 명태살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소금에 절입니다. 굵은 소금 속에서 이틀이면 그 시절의 식감이 되살아납니다. 이 간이 꼭 들어야 되지. 그래야 고기가 꼬들꼬들하지. 실향민들이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살아온 이곳에는 무동력선인 갯배가 아바이 마을과 중앙시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갯배를 타봤다는 큰 며느리가 또다시 장을 보러 나갑니다.
어디에 쓰려고 홍게를 사시려는 걸까요? 안 꾸매 저. 오징어 순대 하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걔가 있어. 근데 그거는 뭐? 기살 들어가잖아 이북식으로. 홍게만 넣었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 함경도에서는 본래 명태로 순대를 만드는데요. 오징어가 지천인 속초에선 오징어가 그 임무를 대신하곤 합니다. 언니 갈게요. 잘 가요. 네. 외계인처럼 몸을 찰싹 붙이고 있는 오징어들을 찬물로 살살 깨웁니다. 아 좋다. 문제 놓지 마라. 됐어. 이게 너무 커도 보기 좀 좋지 못하고 맛도 이 30ml짜리 연하고 맛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배도 했어. 청호동에서 제일 큰 배 하셨대. 그다음 또 내 입속 선수 있어서 배 댕긴 사람들은 할머니 해놓으면 맛있다고 또 잘 먹고 그랬네. 머리 위에 다리가 10개 달린 오징어는 몸통이 길쭉한 주머니 모양입니다. 다리와 몸통을 따로 떼어내어 정갈한 식자재가 되도록 다듬습니다. 그리고 놔둬 가.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꺼이네. 깨끗하네요. 예. 원통형의 몸통. 그리고 쫄깃한 다리는 이제부터 서로 다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다리를 한번 데쳐 잘 다집니다. 다양한 빛깔의 식재료들이 오징어의 몸통에 야무지게 채워질 것입니다. 참 색깔이 없다. 뜨라니 다시 뜨라니. 묵은 김치 들어가야 돼. 맛이 나고. 맛있까? 그거 삶아서 갈아가 다리. 다래기 치는. 여기는 기계를 이렇게 갈아야 채나. 이 게살이 고급이지. 계란도 가져와. 이 계란은 어때? 우리 이북에서는 계란 아예 였는데 두부를 였는데 그 두부는 겨울이었지 여름 못 연다 신단 말이야. 쉬니까. 그래서 이 계란이었잖아. 좀 됐다. 양념들을 얼마큼씩 넣어요? 그때 내가 어리하고 였지. 어리 짐작하고 였잖아. 이제 못 봤니? 어리하고 이렇게 짐작해서. 역시 초인류 요리사는 계량컵을 쓰는 일이 결코 없군요. 이실 짓고 한번 할까? 정말 추하는 날. 완성된 음식만 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기나긴 요리 과정. 그런데 저희 엄마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여자들만의 끈끈한 연대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네요. 여기 물이 빠져나와. 여기 칼집이 찌면서 이제 여기서 물이 빠져나와요. 여기야. 손끝 정성이 가득 담긴 오징어 순대들이 가지런히 도열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보다 성숙한 오징어 순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냄비 속에서 말이죠. 집이 옛날 집이 이북집도 낫지. 그래도 체면 끝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다. 그래놓고 난 그거 이제 반찬이지 하나씩 더 개쓰겠다. 굽어서 먹잖아. 그 전문 사람들은 전문 사람들은 이 순대 했다 하면 그거 먹기 싶어 가만히 가서 훔쳐서 전문 사람들 먹고 모두 그랬니. 그래요? 장난하나 전문 사람들이. 이틀 동안 절여놓은 명태살이 꼬들꼬들해졌습니다.
식혜를 담글 때 요술을 부리는 것은 바로 이 조밥이라고 합니다. 조밥의 탄수화물과 생선살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발효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고향 함경도의 대표적인 저장 음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게 더 맛있어. 봐봐. 어머니 하기 전에 내가 다 먹어. 이거기다 뭐 밥 우잔 나서 먹어보세요. 이 밥도둑이니 밥도둑이. 하루 이틀 더 삭히면 꼬들꼬들하고 매콤새콤한 명태 식혜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오징어 숭대가 탱글탱글하게 익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칼질을 할 때마다 오징어 순대 속살이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명태 식혜와 오징어 순대로 차려진 할머니의 식탁. 고향 함경도의 기억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노사 할머니의 손으로 말이죠. 야야 이 사람아 렐레레레 걸어라 얼퉁역으로 걸어라 야리라 동들리 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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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또 이쪽 보시면 기억이 참 좋다. 이게 언제 부르시던 노래예요, 할머니? 이북에서 부르던 노래지. 이북에서 다 부르던 거지. 근데 이쪽 부르서 못 한다. 이게 북중 사전 노름 있죠. 예. 그거 할 적에 정월달에. 노래가 그러는데. 냄새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맛의 기억이 사라지면 고향의 기억도 사라지겠죠. 60년 전의 고향을 맛으로 기억해온 할머니. 90 다 먹었는데 그만하면 잘하지. 참 고우십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고향만 바라보던 망향의 골목. 우리 할머니도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곳을 향한 향수를 이 고운 음식들 속에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말입니다. 그리운 할머니의 손맛을 찾아 제주도에 왔습니다.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성산 일출봉. 그 앞바다는 끊임없이 자맥질을 하는 우리들의 인어공주, 제주 해녀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의 소라 금채기가 끝나고 처음 소라잡이에 나서는 날입니다. 출정 준비를 하시는 우리의 젊은 할머니들. 물질 전에 꼼꼼하게 잠수복을 손질하십니다. 이거 부지지 않으면 물 들어가지고 추울 때는 막 추워요.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 막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후후후후 막 소리 나고 귀 알리고 막 그렇게. 한쪽 구석에선 한 분이 수줍은 색시처럼 얼굴 단장에 푹 빠져 계시네요. 화장품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안 돼. 그거는 다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안 바르면 새카맣게 해서 안 돼. 사람 안 같아. 고양이 같아. 새카맣게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영감탱이 바람 안 나지. 사랑하는 영감님보다 더 오래같이 지내온 바다로 나갈 시간. 하나하나 장비를 챙깁니다. 삼촌 이 잠수복은 몇 년째 입으신 거예요? 이거 여름에는 겨울에 하면은 여름까지. 그러니까 다 이거 하면 이렇게 입어. 더우니까 몇 회나 입어요? 몇 회나 입어요? 한 번 사면? 1년에 하나? 한 번. 1년에 한 번? 응.
하루 5시간의 물속 노동이 시작됩니다. 별다른 잠수 장비 없이 1, 2분은 너끈히 물속에서 버티며 10m 가까운 바닷속을 탐험할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고요하게,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오래 참은 숨조차 애써 절제하며 휘파람처럼 뿜어내십니다. 많이 없어. 이거 공동바다. 이게 갱기선. 저 큰 바닥에 가야 이거보다 좀 낫지. 다시 바다로 수직 잠수. 신비로운 자태의 해녀 할머니들이 다시 수중으로 내려가십니다. 지상에서 내려온 인어공주들에게 문어의 은시처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망속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할머니들의 고단한 일과가 한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아야,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많이 따셨어요, 갔어? 많이 못 땄어. 아이고, 아이고. 끌려오는 소리가 제법 묵직하게 들려옵니다. 소라를 꽤 많이 따오셨네요. 영문 모르고 무트로 덜컥 끌려 나온 문어들은 현장에서 좋은 가격에 넘겼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막힌 데 가서는 못 살겠대요. 답답해서. 바다 보면 가슴이 탁 트여 시원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안 아파.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안 가는 날은 아파. 빨갛게 삶아줘야 돼. 힘든 물질을 마치고도 부엌 살림 도맡으며 살아와야 했던 할머니들입니다. 그분들 손끝에서 바다 밑 보물들이 음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잘 삶아진 해물들. 먼저 소라를 조심스럽게 살을 발라 내장을 떼고 정갈하게 담습니다. 숭덩숭덩 소라살들을 비슷한 크기로 잘라내고 잘게 썬 부추와 간단한 양념으로 버무려 꿰면 소라 산적이 완성됩니다. 접시들 이거 나올라. 문어 역시 되도록 단순한 조리법을 씁니다. 다만 다리들을 가지런하고 예쁘게 썰어 모양을 내시는군요. 상에 제사상에 올릴 때는 이렇게 꼬지에 깨고 그냥 평소 먹을 때는 이거 버무려가지고 그냥 먹고. 물론 이렇게 해요. 점점 뭐 있어야지. 이번에는 제주의 향이 진한 소라젓을 만드십니다. 잘게 썬 소라살에 매운 양념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복 내장. 그 시큼한 향치가 음식 맛을 깊게 만든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데 개옷이 들어가야 더 맛있어요. 전복 내장이 들어가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푸른 바다 밑에 숨어있던 신선한 식재료들이
식탁 가득 올랐습니다. 바닷일과 부엌일 모두 마친 해녀 할머니들의 만찬. 금책이 풀린 날이라 푸짐한 오늘, 사실 평소엔 이 좋은 해물들을 맘껏 들기 힘드시답니다. 아이 맛있다. 맛이 왔다. 왔다요. 지하철 날려놓은 거 있으면 좋죠.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좋수다. 어디 맨날 어디 형이시나? 아 이거 참 못 산다. 까르고요. 이거 팔아가지고 딴 반찬 사다 먹어도 이거는 팔아야 돼. 일밥도 하나 더 안 해다 줘. 지금도 생각하면서 우리 집 전화 오늘따라 이렇게 맛있게 잘. 일본에 전량 수출해가지고 그 외화를 우리나라 그때 외화가 어딨어요? 외화 많이 벌어들여서 해녀 애국사에 나라 경제를 일으킬 달러를 벌어들이느라 자신들의 행복은 잠시 미루고 맹렬히도 바닷속으로 누볐던 그때 그 색시대. 할머니의 음식 속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걸 참아내며 가족 건사해 내신 가장이셨고 갈 수 없는 고향을 참 많이 그리워하셨으며 고향의 건강한 볕과 물을 상 위에 올려주시던 분. 할머니의 밥상을 오늘도 그리워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초입 매동마을에서는 오늘도 작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 안 많아요. 얼른 가자 얘들아. 얘들아 인사드리고 이제 가야지. 잘 먹고 잘 쉬었다가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형님. 이로서. 아유, 아니. 이건 아니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나 잘 쉬고 가요. 야 진짜 어머 할머니가. 몇 명을 나오셨어? 얼른 들어가세요. 하룻밤 머물렀는데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 착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버선발로 따라 나오셨습니다. 내가 뭘 주도 못하고 뭐 좋아하고 아침에 어디 보자. 이리 와봐. 여기 좀 열어봐. 좀 열어봐. 둘이 같이 참고. 안 그래. 아유, 어머니 갈게 마음만 받을게요. 하나 더 줄까? 아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영락 없이 할머니 집 들렀다 떠나는 기분. 떠난 사람도 보낸 사람도 마음이 짠합니다. 아이고 서운하고 말고 제대로 못 해드리는가 싶어서 항상 못 미기 보내서 서운해요 제가. 그냥 뭐라도 촌에 뭐 쎄쓴게 촌에 쎄쓴게 주고 싶어서 주는 재미로 산대요. 안 그래? 몇 년 전 지리산 둘레길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매동마을에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등산객들이 묵어가는 민박집을 시작한 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손님을 떠나보낸 할머니가 밭에 나가시는 길. 저는 맨날 밭에 가서 삽니다. 할머니의 보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리산, 게다가 나물도 지천인 계절. 비리민디요. 오늘 저희가 해드리게 되려고. 제 눈에는 그게 그것 같아 보이는 풀들을 쓱쓱 해내십니다. 돈나물. 돈나물? 예, 돈나물인데 손님 오시면은 그걸 해드린 게 잘 잡수대. 그냥 양념장 해갖고 조리. 버물. 저희가 보기엔 풀떼기인데 이게 다 반찬이 되네요. 약이라 약. 이게 반찬이 돼요. 정이 넘치는 할머니의 마음처럼 바구니에 풀 향기가 그득 담겼습니다. 나물도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던데. 고구마 때는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호박잎은 비벼서 잔털을 털어내고 돈나물은 연한 부분만 따내 골라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재밌잖아. 말하자면 마음만 바빠서 그러지 마음이. 이거 해갖고 요리를 해갖고 잘 잡순 게 기분이 좋잖아.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이, 까지, 연치나물, 요거는 토란대, 요거는 뽕잎 요새 보드라 본 것만. 뽕잎도 요리에 쓰세요? 뽕잎은 봄에 빨로 먹을 때 요 정도 될 때는 훑어서 삶아 넣은디. 혼자서 이것저것 바빠 보이시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집안에서 수건을 쓰고 계세요? 음식에 멀크락 빠진다고. 음식에 멀크락이 빠지면 나는 여자라도 아주 기분이 안 좋대. 바지런히 다듬고 정갈하게 씻으니 산나물들 얼굴에서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이거는 얼마나 삶아요? 잘안 생기지가 요새 때. 생긴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물렁하더라. 물렁하더라. 제 눈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 풀들에도 제각각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다 기억해주지 않으셨으면 이 이름들이 아직 남아 있었을까요? 쪼물쪼물 묻히라 안 써. 무칠 것은 생으로 무치고 볶아야 더 맛이 나는 것은 잘 볶아냅니다. 사우나를 마친 나물들이 증기를 푹푹 뿜어냅니다. 저는 그래요. 도시에서 맨 모두 사서 잡순디 여기서 난 음식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이렇게 먹고 산다 하는 포시로 그냥 여기 밭에서 난 푸상가리 그리 해서 드리면은 그래도 저는 조미료도 쓰도 안 해요. 그냥 내 손으로 담는 장, 내 손으로 된장 그렇게 해서 줘도 잘 잡수고 가시대. 예, 잘 잡순 게 잘 잡순 그 재미로 살죠. 오늘도 도시에서 5 식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더워야 뭐도 더워서 오신이라고 애쓰시. 누구야? 이게 자제분들이에요? 예. 이게 손주 같고. 제 나이 지금 7학년 3반. 7학년 3반? 이 할머니 되게 곱지. 예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쁘게 봐줘서 감사해요. 아이 별 말씀. 진짜 이쁘셔. 고마워요. 도시에서 온 꼬마 손님들에게 지리산표 진수성찬이 차려질 시간. 요래 갖고 해놓은 잡수심. 한번 먹어봐. 시큼달콤을 맛있는 그 무엇이 매실이 그려. 맛있는데요? 맛있지? 네. 잘 팔려야 되겠는데. 야, 당신이 비법을 점수 받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카메라 얼른 찍으라 너도. 이런 반찬 어디서 받아보냐? 자연에서 온 10수가지 나물들이 요염하게 누워 있습니다. 와, 도시에서라면 엄청난 가격을 치러야 받아볼 수 있는 고급 상차림 아닌가요? 서시 잡수. 예. 반찬. 반찬 먹어. 비듬나무. 이건 좀 내가 다 그렇게 당신 정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같이 드셔요 얼른. 예. 그 까지는 또 너무 다 물러져버리네. 아니요 맛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생각보다 나물 반찬을 맛있게 먹네요.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요.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게 무가? 아 무게예요? 아빠는 정말 맛있어. 근데.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맛을 하나도 안 보시고 하신 거거든요. 그냥 그 뭐라고 눈대중으로 하나? 네. 근데도 딱 맞는 그게 것 같아요. 손맛이야 손맛. 제가 원래 이게 바닷가라서 산에서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음식을 잘 못해서 그랬나? 근데 저는 이 산나물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맛있어라 맛있어라 잡수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됐나 보네. 그죠? 맛있어라 맛있어라 그냥 맛있어라 맛있어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우리 이미 요령하고요. 맛있어라 맛있어라. 주문을 외신 덕일까요? 이날 밤의 저녁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문득 손주들 건강해라 건강해라 언제나 주문을 외우셨던 우리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남 하순의 장터, 그곳에 다정한 모녀가 또 나타났습니다. 식사한 거요? 아침 국민.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딸 듣고 왔어. 홍해다 홍해. 여기다 부탁했어, 단골이다. 이게 홍어가 여러 거 생겨야 맛있어. 이렇게. 어떻게 생겨? 그리고 놀미야 언니 보호 안 해요 너.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홍해를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애들은 좋아해도 잘 안 사준디 나는 사서 미기고자 와. 2만 원짜리 한 바구니 좀. 오늘 우리 할머니가 사시려는 건 간땡이. 홍어 간입니다. 이제 요놈을 양념으로 해갖고 팔팔 끼리다가 먹을 때 내중에 우에다 가만히 얹어야 돼. 이 속에서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자리가 나머지 내장. 요만큼 가요. 수십 년 단골집에서 잘 삭힌 홍어살도 구합니다. 홍어 무침을 할 때 쓸 것입니다. 아니면 딱 들고 드셔 손으로. 어미 잘 먹겠습니다. 요놈도 너무 크네. 이렇게 한 번 드신 거예요? 이럴 때가 이럴 때가. 매워. 매워? 소매 강맥해? 오메 매워. 많이 매워? 오메 나 죽겠네. 오메 어쩔까? 얼른 엄마 커피. 커피 마셔야겠다. 코가 매운 것인데 사장님도 욕 불러. 왔다. 나 죽으려다 살았어. 고맙습니다.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살구고. 수고하시오. 예. 잠시 배웠는데도 내공이 심상치 않은 두 모녀. You make me happy, whether you know it or not. We should be happy. That's what I said from the start. I am so 곧 시집 간다는 막내딸과 홍어간을 다듬습니다. for the rest of my days. For the rest of my days. Do all of my days. 구남매를 빠듯하게 키우면서도 해마다 봄이면 홍어 애국 끓여 자식들 입에 한가득 넣어주는 재미가 쏠쏠하셨답니다. 이거는 애국에 원래 들어가는 보리잎이 없으니까 보리잎 대신에 늘 대타예요. 응, 그래서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홍어 애국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시점이 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요놈을 넣어서 이제 한번 푸르니 끓여갖고 요놈을 이제 넣어야 돼요. 같이 그냥 오래 떼보면 여기 녹아버려요. 여기는 빼고. 빼가 들어가야 국물이 가랑가랑 맛있어. 구남매가 모두 잘 먹던 음식. 홍어 애국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잘 먹어. 이제 거시기 추어탕하고 요거 홍해탕하고 끓였더니 홍해탕을 더 잘 먹어요. 우리 저 막내 따님은 저녁만도 잘 짜세? 쌍둥이 막내 아들들이 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할머니는 자식들을 홀로 키워왔습니다. 말수 적고 부지런하던 신랑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버릴 줄 어찌 아셨겠습니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억척 같은 가장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새끼들을 기연히 전대 안 받고 키우려고 아주 맹세를 하고 팔도 묻고 저녁에만 눈물로 키우고 도리상으로 여러고 뺑 돌려 저녁에 밥을 먹은 뒤 요 시방 막내딸이 어째 아빠가 안 온다 죽어붙는 뒤 아빠가 안 온다 쌍둥아하고 아빠가 온디 어째 아빠가 안 온다 그요 그럴 때 어쩌겠소니 너그 아빠는 저 먼디 갔다가 이제 뒤에 온단다 밥이나 먹어라 그러고 할 때 진짜 참말로 눈물로 키워내고 그래도 애기들이 어긋지들 않고 착하니 커갖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애기들이. 엄마 이제 재료가 재료하고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말로 먼저 끼려볼게라. 그래 봐라. 응. 이제 솥단지에다 물모냐 붓고 이제 된장기로 간을 맞출란게 된장기 전에서 물모냐 붓고 저 빼따구랑 껍데기랑 먼저 넣고 국물 우러나라고 해. 한 발 펄 끼래. 그래. 끼리다가 이제 저 생강도 쪼사서 넣고 마늘도 쪼사서 넣고. 막내 따님 찰진 사투리 솜씨 보통이 아니죠? 도사투리 대회에서 상 받은 인재십니다. 한 숟가락 떠갖고 그냥 후 해서 딱 잡수면은 어찌요 간이 맞어? 맞다. 말 그대로 콧구멍이 맥혀불고 그냥 숨구멍이 칵 맥혀갖고 겁나 만나불지. 만나겠지? 뭐다 그런 양반들 한잔 얻었어. 엄마한테 다 배웠어. 그래갖고 상 탔단께. 상 타갖고 10만 원이나 줍디다. 이제 배우게 된 게 제가 이제 어릴 때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에 대한 그런 애틋한 게 있어서 엄마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이런 정겨운 말들도 이제 들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부러 조금 엄마한테 막 더 물어보고 해가지고 더 배운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한테 배운 사투리처럼 오래 간직할 홍어액국 요리가 시작됩니다. 먼저 홍어뼈와 껍질, 그리고 물을 넣어서 국물을 우려내고요. 비린내를 없애줄 생강도 넣습니다. 시간이 많이 넣어도 맛없어. 두부만 넣자. 그러게 추어탕은 삐래야 맛있고 이거는 삐러면 맛이 없어. 살살 넣어납니다. 국물이 잘 우러나면 데쳐두었던 시래기와 배추를 넣고 또 한참 보글보글 끓이다가 정갈하게 다듬은 홍어간을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진짜 돈만 조금 건들면은 쳐져 이것이 이렇게 이대로 놓고 이제 낮게 요게 볶음 떠내고 자 볶으면 돼요. 이것이 짠 정성이 들어가요. 할머니의 손끝 따라서 홍어의 톡 쏘는 향기가 집안 가득 번져갑니다. 예, 그 끓일 때부터 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암모니아 가스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좀
아쉬운 게 덜 사가가지고 숨이 잘 쉬어져요. 애교 넘치는 막내딸의 보좌를 받아 할머니의 최고 요리, 홍어 액국의 맛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제 홍어살을 무칠 차례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다가 홍어살을 찰박찰박 무칩니다. 매실 넣고 그냥 사과초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또 퍼뜩 아들들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우리 쌍둥이들도 홍해를 좋아해요. 가운데 빼. 가운데 빼. 안 돼? 안 되겠으면 몰래 뱉어갖고 가위로 잘라 먹어. 맛나네 엄마. 맞나? 오빠 입에다 넣어볼걸. 늘 미기고자 온 할머니 마음. 처음에 부채갖고가 맛있어. 뚜껑을 열자 매캐한 향기가 확 올라옵니다. 할머니가 애간장 끓여 만든 음식. 그러고 보니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홍어 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묻힌 톡 쏘는 홍어살과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국. 할머니의 인생을 담은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 오냐? 맛있는 거 사갖고 오냐? 어서 오시시오. 손 안 비웠구만. 들어와. 또 휴지를 누가 가져갔냐? 마마. 아드님이 식사를 짧게 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밥좀 많이 먹으면 쓰겠어?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철학, 미기고 자와. 모든 부모님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그게 부모님 손맛 정성이죠. 그 맛이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다른 음식보다. 맛있네 엄마. 겁나 맛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어요 오늘. 어머니의 맛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성, 자식을 생각하는 정성. 그게 들어가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음식을 먹어보면 그 음식의 맛보다 엄마의 그런 정성 맛이 많이 느껴져요. 어떤 엄마가 대충 이렇게 버무린 음식이어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옷 꺼신게.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엄마를 쓰다듬습니다. 찰진 사투리와 맛깔나는 홍어의 향기처럼 깊기만한 엄마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맛이 묻었네. 곧 시집갈 막내따님, 홍어 액국 볼 때마다 친정엄마 생각 간절해지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맛이 그 어떤 특급 레시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섬에 왔습니다. 진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2시간, 작은 섬 독거도. 해마다 이맘때면 독거도에는 일광욕을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독거도의 보물, 미역입니다. 미역 따러 가시는 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미역은 거친 파도와 미끄러운 암벽을 헤쳐나가는 고된 노동 속에 채취될 것입니다. 조심 내리셔 조심히. 하나 드셔. 조심 내리셔. 아이고. 배 한 척 안전하게 댈 곳도 벗은발 디딜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해안을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미역 채취입니다.
구경하면 재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라도 치는 날이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달 되는 미역철이 독거도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항구에는 오늘도 애간장 조리며 기다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만 바다에 보내놓고 파도만 좀 높아져도 걱정이셨을 텐데요. 마음이 짠하죠. 얼마 힘들까. 그리고 다행히 오늘도 미역 가득 싣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채취해온 미역을 쭉 펼쳐놓고 밤늦도록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날 채취한 미역들은 밤을 새서라도 곧장 가지런히 눕혀서 말려야 합니다. 이 파리가 이렇게 여기 나불나불 조금 달린 것이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거센 조류를 견딘 가느다란 미역이 최상품이라네요. 무트로 나간 자식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이 여름철만은 고향으로 돌아와 밤을 빼꼼히 지셉니다. 애기들이 와서 해주니까 해. 애들이 없고 애들이 안 하면 못하지. 저는 해마다 내려와요. 여름 일은 그냥 휴가 삼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머님 도와드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미역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솔직히 저희 친구들이 여름마다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면 여름에 놀러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여름의 추억이 오로지 미역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깨지깨지야. 지금이야 다 키워낸 자식들 뒤에 앉아 일손을 거두시지만 젊을 적 고생도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우리 애기들을 교육이며 생계를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장까지 열심히 했죠. 뻔한 소리 같지만 어머니의 미역국 맛 슬쩍 캐물어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을 어떻게 느끼세요? 좋죠, 미역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주로 언제 드셨어요, 미역국을? 어머니 끓여주신. 시도 때도 없이 먹었죠. 언제나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역이 지긋지긋하다는 막내 아드님 의견은 어떠신죠? 개인적으로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님 끓여주신 미역국에 대한 추억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미역이라면 아주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 만 하루를 건조시키면 시장에서 최상품 대접을 받는다는 독거도 미역이 빳빳하게 마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할머니는 미역을 빡빡 씻으십니다. 왜겠습니까? 또 미역국 끓이시려고요. 또 육지 사람들은 육고기를 넣는데 우리들은 해물을 농어도 넣고 강어도 넣고 그 반면에 또 해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늘 많이 빻고 들깨가루하고 그렇게 끓여놓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오늘은 쇠고기도 해물도 없이 담백한 할머니표 미역국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깨가루, 들깨가루. 참기름에 누나 기름이 안 먹어요? 안 볶아요. 절대 안 볶아요.
그냥 막 끓여요 우리는. 절차가 없어. 막 참 그대로 넣어갖고 불 떼고. 볶지 않고도 맛이 진하게 우러나는 것은 갓 단 어린 미역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집에서만의 특권, 팔팔 끓여내기만 해도 미역의 깊은 맛은 입안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우리 솥이 미역국만 끓이는 솥입니다. 먼 바다의 향취가 냄비 안에서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사골 국물보다 더 짙은 할머니의 미역국. 국 한번 먹어봐라. 국 한번. 엄마의 맛. 그 이상의 단어로는 참 표현이 안 되는 그 맛입니다. 미역국 맛있네. 모르겠어요. 어때? 다른 데는. 하여튼 저는 이것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미역이 지겨운 생각은 안 드세요?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생계를 책임져주고 우리 자녀들 학비를 조달해주는 미역인데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응? 보시다시피 여기서 못 해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응? 미역. 사치스런 재료를 쓰지 않아야 더 맛나고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음식. 고향, 그곳에 가야만 그 맛이 나는 할머니의 미역국입니다. 충북 영동에는 오래된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만큼이나 오래 함께 사신 신랑 각씨도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수를 즐기시는 동안 할머니 혼자서 고추를 다듬고 계십니다. (62년이라) 62년. 62년. 예. 내가 18시 78집인게. 알아. 쫓기 벗어 빨고라. 쫓기 벗어나 빨리 빨고라.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시는 할아버지. 요즘 같으면 이런 사나이의 기계를 함부로 펼쳤다가는 큰일 날 텐데 너그러운 신부를 두셨습니다. 응아도 따뜻한 하나 더 줘. 혼자 먹지 말고. 할머니는 바로 빨래하러 가십니다. 참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62년, 두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18에 나한테 시집왔잖아. 난 시물이고. 살림할 사람은 아들 장가 일찍 보냈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먹었지. 아이를 많이.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죠? 많이 했지. 그럼 아들 5 키우면 늦게 오고 이러면 혼자 저 떠랑 가서 풀 비다가 시죽거리 소미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애도 키우랴. 네. 너도 괜찮은 댁이지? 아주까지 같이 살고 안 싸우고 함께.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안 싸워요 우리는. 뭘 싸워 안 싸워. 왜 부에는 막 싸우지.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부에를 나게 하더라네. 내가 부에 하더라네. 두 분의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밭에 나갈 시간입니다. 나 타고 가면 좋겠네. 나 타고 갈까? 스쿠터 좀 태워달라는데
바람처럼 사라진 할아버지. 별게 아니죠. 말해봐. 할아버지가 안 태워주시 그냥 그. 못한다고 그러지. 색시 놔두고 비료포대 싣고 가셨다던 할아버지. 나타나셨네요. 캡스 먹어야 되겠는 걸? 어? 깨먹이 다음에 캡스 먹어야 되겠어. 보들보들했던 색시 손은 이제 흔적도 없지만 대신 보들보들한 깻잎이 자라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색시 대신 싣고 왔던 비료를 뿌리시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너무 폼나는 일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깨이들로 자라고? 어디서 뭐 똑같이 싶다. 그래도 돌아가는 길에는 태워주시겠답니다. 어째 이리 발이 용납을 안 했지? 오, 참. 신랑 허리 꼭 끌어안고 퇴근하십니다.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늘 잘했고 깨도 잘 돌려고 비도 잘 넣었어.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손마디들이 이건 저리 꺼버려고.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어머니. 봐. 왜? 자세히 좀 보려고. 왜? 빌리 같아. 여기저기 굽어지고 주름이 깊은 손. 아버님, 어머니 손 참 그 고생 많이 하신 손이네요. 다 그렇지 뭐. 뭐 다 그래. 이게 치우가.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밭일, 그리고 저 부엌 일까지. 할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큰아들 낙지내게 샀거든. 우리 큰아들 지금 60 하나요. 그래서 이리 새도 같은 거 됐어. 내가 오늘 관리 잘할게 그렇지. 할머니의 부엌은 아직도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이래 천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기름을 막 온사방 담으면 반들반들 색깔 반들반들이야 막. 옛날에 정주한 속 보는 것도 다 속으로 다 몰랐다고 다. 지금 이렇지만. 이 속보다 내가 다 앞에 가겠어. 여기서 오래 살겠어. 쪼그려 앉아 재료를 다듬고 바지런히 앉았다 섰다 반복하며 신랑에게 상을 차릴 시간. 고독하게 밥상을 기다리는 노신랑께 여쭈었습니다. 색시가 해준 음식 뭐가 제일 맛있나요? 여기 벌써 우리 아이날 때는 그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 썩이 시원하잖아. 옛날부터 이게 있는 게 있는데 뭐. 옛날부터요? 이게 이제 국심 들어가지고 여름으로 자주 해 먹잖아. 여름으로 호박나마. 어머님이 칼국수 솜씨 좋으세요? 응. 잘해요. 단호하게 칭찬하십니다. 요새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동네 사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주특기인 버섯 호박 칼국수. 며느리가 그 전수자인 셈이죠. 여기 할머니 칼국수에 비밀 재료가 들어갑니다. 콩가루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콩가루 안 넣으면 희말이 없고 퍼져. 희말이 풀어져. 맛이 없어. 고소하고.
여기요 물을 되게 익혔어요. 물을 아꼈어요. 예. 그러니까는 반죽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밀 때 좀 힘들겠네요. 힘들죠. 뭘 해도 참 지독하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할머니. 호박 넣고 기구에 끓이면 너희는 안 먹겠어? 오래된 밀대로 반죽을 쓱쓱 밀어내는 할머니의 솜씨. 어머니 반죽 이렇게 치대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다 됐다 싶으셔요? 여기 매끌매끌하다 치대 좋아. 네? 여기 요술출한 게 없이 매끌매끌하다 치대 좋다고. 예. 바로 쓸 수가 없어. 그래 국수발도 좋고 질기고. 대청마루 한켠에서 이 노부부의 삶을 지켜봐온 밀대와 도마로 얇고 가지런한 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칼국수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고 양념장도 만드십니다. 먼저 할머니의 마법가루, 콩가루를 한 번 더 쓰고요.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준비된 재료들이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의 대가도 전수자도 잠시 기다립니다. 질박하고 푸짐하게 칼국수가 익었습니다. 그 사이 아드님도 와 계셨습니다. 사실은 칼국수 끓이는 솜씨 좋은 아내가 늘 자랑스러웠던 할아버지. 두 번째 먹는 거야? 또 여쭤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오늘 칼국수 맛? 맛있어. 역시 상남자. 좋지. 뭐가 좋아요? 응? 내 마음이 좋지. 잘 먹은 게, 잘 먹은 게, 먹은 게. 안 먹으면 내가 마음이 나쁘지. 잘 먹으면 내 마음이 좋지. 아니 먹고 뜨거우니까 여기 결과. 그만. 먹어. 가만요. 안 들려 어머니. 그만이라고. 오래된 고향의 집. 그곳엔 언제나 참 부지런하신 우리 할머니와 무뚝뚝하지만 사실 할머니를 늘 고마워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요술처럼 뚝딱 구수한 음식 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던 할머니. 잊지 마세요. 세월의 냄새를 안고 인생의 가진 이야기를 양념 삼아 깊은 풍미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그곳. 할머니의 부엌은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